이번 동영상에서는 재고원, 영업관리, 견적서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실질적인 판매를 위해 각 품목에 대한 견적을 기재해 매출처에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견적서를 입력한다고 해도 재고가 감소되거나 채권이 증가하지는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서 입력 메뉴에서 상단부에 정보를 기재하고 하단부에 품목과 수량, 단가를 넣어주시면 조회와 현황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메뉴에서 건별로 입력할 수도 있고 하단 웹자료 올리기나 엑셀 자료 올리기 기능을 사용해 일괄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별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항목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견적을 낸 일자와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거래처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담당자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재고원, 기초등록,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를 클릭하고 여신 단가 탭에 있는 이 담당자를 입력했을 때 불러옵니다. 이렇게 담당자를 불러와도 실제 견적서를 입력할 때 상황에 맞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를 클릭하면 우측에 이렇게 FM 버튼이 생기는데요. 해당 버튼을 눌러 거래처의 채권이나 채무를 조회하거나 휴폐업된 업체는 아닌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 견적건이 추후에 출고될 때 어느 창고에서 재고를 출고할지 이 출하창고 항목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부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취급한다면 거래 유형의 부가세율 적용으로, 그리고 영세나 면세같이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취급한다면 미적용으로 설정해 주셔야 아래쪽에 품목을 입력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국내 거래인 경우 통화는 내자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해외 거래인 경우 외화 종류를 선택해 전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신규로 외화를 등록하거나 재고원, 기초 등록, 외화 등록 메뉴에서 등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참조나 결제 조건, 유효기간 항목에는 입력하실 내역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면 되고 필수값은 아닙니다. 만약 주소와 같이 기존에 제공하지 않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의 표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측 상단 옵션의 입력화면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견적서 입력 양식을 클릭하거나 기본 양식이 없다면 신규 양식을 추가해 양식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양식 설정 창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문자 형식이나 장문 형식 등 다양한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장문 형식을 추가한 뒤 명칭을 바꿔볼 텐데요. 추가한 항목에 마우스를 올려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명을 주소로 변경한 뒤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항목을 필수 입력 값으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 필수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해당 양식을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견적서에 주소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견적서 상단 내용을 다 기재했다면 이제는 하단의 품목 코드를 불러와서 전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품목명이나 품목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창 역시 우측 상단 옵션의 양식 설정으로 보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를 불러와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 중단인 품목도 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단 사용 중단 포함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창에서 품목을 불러와서 견적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바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있는 바코드에 체크하고 바코드 리더기로 라벨을 읽으셔서 해당 품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목 등록 시 출고 단가를 기재했다면 이렇게 품목을 넣었을 때 단가 항목에 해당 금액을 불러오고 입력창에서 바로 수정하거나 FN 정보를 클릭하고 단가 탭에 입력했던 여러가지 단가를 확인하고 클릭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목에 대한 단가를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품목에 체크한 뒤 상단 단가 변경이나 조정에 체크하고 특정 단가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거나 퍼센트나 금액 기준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할인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숫자를 입력하고 더할 때는 플러스로 입력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입력하는 와중에 해당 품목의 재고가 궁금하다면 중간에 있는 재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전체 재고 수량과 출하 창고에 남아있는 해당 품목의 재고 수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서를 다 입력했다면 저장해 주시면 되고 저장 전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견적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견적서는 좌측에 있는 견적서 조회와 견적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견적서 조회에서는 이렇게 전표별로 견적서를 확인하며 우측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견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견적서의 양식을 우리 회사에 맞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 옵션의 양식 설정에서 직접 신규 양식을 추가하고 양식 설정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항목을 삽입하거나 상하단부에 직접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서 인쇄창에서 하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견적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변환하거나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 등록 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하단에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직접 기재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 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면 상단에 이렇게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견적서로 전자결제를 올리는 경우 해당 전표는 결제 중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 미확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미확인 탭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보고 확인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처리된 견적서는 진행 중 혹은 완료 상태로 변경되는데요. 해당 견적서가 아직 유효한 경우라면 진행 중 상태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이렇게 완료 상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견적서의 일자 넘버를 클릭하고 작성한 견적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견적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한 이력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력 탭에서 이렇게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견적서를 받고 고객이 실제 품목을 주문하는 경우라면 입력해둔 견적서를 주문서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견적서 조회 메뉴에서 해당 견적서에 체크한 뒤 다른 전표 생성으로 주문서를 생성하거나 주문서 입력 메뉴에서 중간에 있는 견적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입력해둔 견적서에 체크한 뒤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력한 견적서와 주문서가 서로 연결되어 견적서 조회 메뉴에서 생성한 전표 항목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서와 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견적은 레스나 주문이 일부만 들어온 건에 대해 미주문 현황 메뉴에서 검색하고 잔량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 현황 메뉴에서는 조회와는 달리 견적서에 입력한 모든 품목을 각각의 라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준 일자를 설정하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견적서의 세부 품목과 그 금액이 보여집니다. 해당 메뉴에서도 우측 상단 옵션, 양식 설정으로 다양한 양식을 만들어 항목을 추가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 조건을 설정해 검색하거나 결제방 표시에 체크 후 검색해서 해당 자료를 보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결제방은 재고원, 기초등록, 인쇄용 결제라인 등록 메뉴의 재고 탭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 다시 상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하고 구분을 집계로 변경한 뒤 집계 조건을 설정하면 설정한 기준대로 견적서를 집계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별, 품목별 견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집계 조건 1에는 월별, 집계 조건 2에는 품목명을 넣은 뒤 기준일자를 설정하고 검색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견적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